대한민국의 법치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말씀을 믿습니다. 무덤을 지나야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재명 2심 재판 결과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헌법과 법률과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믿는 자들, 남아있는 믿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재판 결과에 개입하여 주시어 뒤집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역전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제 나온 이재명 2심 재판 결과를 간단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건 결론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법률을 꽤 맞춘 거예요. 이제부터는 선거판에서 아무런 거짓말을 해도 전혀 문제 삼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거짓말 천국, 거짓말 왕국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오직 이재명을 위해서 말입니다. 2심 판결의 핵심은 1심에서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를 유죄로 판단을 했는데 이걸 무죄라고 뒤집은 거예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모를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김문기 씨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을 하고 있을 때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기 때문입니다. 모를 수가 없는데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심지어 골프 치는 사진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명명백백한 물적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골프 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 심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거짓말이다, 유죄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재명은 또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를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용도 변경을 해서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뭐 한 거냐? 이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나를 직무유기로 협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줬다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성남시 문건에는 국토부가 용도 지역 변경 상향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없습니다. 문건에도 없을 뿐 아니라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 20여 명도 그런 협박은 없었다라는 일관된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은 이것을 근거로 용도 지역 변경은 성남시 자체 판단이라면서 이재명 발언은 거짓말이다, 유죄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2심은 이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이재명의 발언이 주관적 인식이거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주관적 인식이거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심지어 골프 사진에 대해서 이 명명백백한 물증에 대해서 원본이 아닌 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거 채택할 수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야말로 기울어진 저울 주고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전형적인 편파 재판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요, 앞으로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완전히 사문화돼 버리고 선거판은 거짓말판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짓말해도 이건 의견 표명입니다, 이건 주관적 인식입니다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빠져나가면 그만이에요. 이걸 법원이 만들어준 겁니다. 오직 이재명을 위해서 말이죠. 지금 사법부 안에 이른바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지, 또 40대 50대 좌경화된 세대가 얼마나 심각한 폐악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또다시 확인시켜준 사건입니다. 대법원에 가면 바뀔 수 있겠는가? 일단 드러나고 있는 사실과 팩트만으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경기지사 토론회 때 이재명이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걸 뒤집어버리고 이재명이 대소리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었죠. 대법원 판결도 사실은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사건인 작년 11월 위증 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이재명은 죄가 없고 위증한 사람은 죄가 있다는 황당무계한 판결을 냈었죠. 오직 이재명을 위한 재판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두 가지입니다. 40대 50대 세대의 좌경화, 그리고 법원 안에 있는 사법 카르텔, 사실은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이고 위법적 카르텔,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어긋나는 이런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여전히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 한국 그리스도인들, 한민족 그리스도인들, 목사들, 신학 교수들, 신학 박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른바 정치 지도자들은 거짓말을 앞장서하고 백성들은 그걸 좋게 여기니 결국에는 어찌하렸냐? 예레미야 5장 31절로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렸냐. 이재명이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그걸 좋게 여기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목회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의 눈물을 보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지혜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저희들이 의인되기 원합니다. 공의를 행하며 지혜를 찾는 자들 되게 하시오.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죄와 불법과 허물들이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히게 하셔. 육신의 성욕과 안목의 성욕과 이생의 자랑들, 아직도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정과 욕심들이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게 하시오. 예루살렘 성읍의 의인 되게 하셔.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 슬픈 변화에 준비되게 하시며 애도함이 변화에 길한 날이 되게 하시오. 사법 카르텔이 아무리 강고하다 해도, 저 악마적 카르텔이 아무리 바로 하고 있다고 해도 헌법재판소 재판 결과가 정상적인 판단이 나오게 하시며 윤석열 대통령 복권되게 하시오. 무덤을 지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개입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개입해 주옵소서. 주님, 남은 자들이 깨어 더욱 기도하오니 하나님,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한국의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이 사법 카르텔, 이 악마적 카르텔, 이 책임으로 다 깨지게 하시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법 가운데 뇌수를 장악하고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로 병으로니 묶임받고 잠잠하여 치거든. 이 어둠과 흑암의 영들, 예수 그리스도로 병으로니 묶임받고 잠잠하여 치거든. 하나님, 말씀으로 임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임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 민족에 임해 주시오. 하나님, 민족의 불임전의 역사가 오게 하옵소서.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은 이 민족의 형편에 하나님께서 역전과 반전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오. 무덤을 열고 나올지어다.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포도송이보다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주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주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주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로 살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며 예수로 살게 하소서. 이 땅에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북한과 열방이 주의 영으로 덮일지어다. 이 땅에 온 땅에 주의 보혈